먼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소식이 들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즉각 출하가 금지됐고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 등등에서 판매도 전면 중단됐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전수조사한다고 그러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농업사회학자 정은정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살충제가 달걀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사실은 약품, 동물약품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이번에 이 사태는 계속 주기적으로 살충제 잔류 농약 검사는 해왔었는데, 예. 문제는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예. 생산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발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와서 우리가 급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예. 이 잔류 성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살충제는 닭에 있는 진드기나 이런 거를 잡기 위한 살충제입니까? 그렇죠. 계란을 직접 살포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밀집 사육을 하고 여름에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네. 닭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이라든가 진드기 때문에 예. 생기는 병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닭의 체내로 들어가서 달걀까지 온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체내에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드기가 매개체가 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닭의 체내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닭이 낳는 이제 달걀에도 성분이 네.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이번에 발견된 게 경기도 남양주하고 광주인데 네네. 두 곳 모두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었거든요. 네네. 친환경 산란계 농장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곳은 이런 살충제 같은 걸 안 쓴다든지 이런 곳들 아니었나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계사내, 그러니까 즉 축사내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라든가, 예.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준이고요. 예. 지금 광주에 있는 농가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계사 내에다가는 절대 살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계사 바깥에 구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 바깥에 있는 해충들을 잡으려고 그랬으면 사료에 유입이 돼서 닭들이 먹었을 확률도 좀 있고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죠. 예.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네.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이게 나왔다면 네네.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산란계 농장들은 그럼 아무런 무슨 제약 없이 살충제를 막 그냥 다 계사 안에 뿌립니까? 어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축산업이라는 것이 명확한 규준이 있고, 다만 이 친환경 양계업을 인증을 받으려면 쓸 수 있는 약품의 제한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예. 특히 이제 무항 항생제 사용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다고 예. 친환경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막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농약에 대한 어떤 사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돼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이게 친환경에서 나왔다는 걸 보고 그럼 그 인증 안 받은 데는 전부 살충제 계란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가에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좀 관리를 받고 그래요. 있는 예.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더 발견이 빨리 된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액 농가의 경우에 약품 사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예,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3일 동안이면 그 조사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그쪽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전수 조사에 대한 의지를 좀 밝히고, 생각보다는 빨리 그래도 이 사태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000수 이상 되는 산란 농장에 다 전수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예. 3,000수 정도면은 거의 되게 적게 키우는 편이거든요. 지금 예,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농장을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지금 결과를 좀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네네. 또 정말 궁금한 건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조사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고 해왔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새로 그 발견된 피플로닐이라는 성분이 유럽에서 발견이 되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우리 당국에서도 한번 해본 건데 이 성분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축산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생기는 굉장히 질병도 많고 그에 따른 약품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약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농가에 제공되는 동안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피플로닐 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는 기준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이 없고 그래서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예, 이번에 예. 유럽의 어떤 사태를 계기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검출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면 뭐 네. 그 기준 없고 조사 검사조차 못된 채로 십수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는 농가들 입장이 지금 약간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농업 사회학자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예. 농가들에서도 국내 기준조차 없었고 이게 위해한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으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럴 수 있겠군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종의 사람들도 이제 약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전을 믿고 그리고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복약 지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농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나는 그 승인된 동물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샀을 뿐이다. 이제 이런 것들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약품의 어떤 성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농가에서는 사실 한계가 많아서 이거야말로 좀 이제 당국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죠. 우선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동안 사실 계란을 굉장히 싼 가격에 저희가 많이 먹어왔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축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계란을 수입을 해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데 이렇게 힘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생산 환경을 바꾸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진드기나 이런 게 아예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아니면 이제 그 친환경 방제 그 약들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것도 결국 자본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힘이 안 실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공공 영역이어서 많은 좀 그 힘이 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거는 무항생제, 친환경 뭐 특별히 목초를 먹인 계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서 가격이 한 2배씩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건 안전한 겁니까? 그걸 브랜드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제 저기 성분을 먹여서 기능성 계란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뭐 성분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그냥 한번 이렇게 소비자들이 혹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그 계란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계란이나 축산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좀 형태의 소비 형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 복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닭이 혹은 이 계란이 잘 키워진 환경에 가격을 매겨줘야 되는 거지 뭐 목초를 먹였다든가 뭐 인삼을 먹였다든가 이런 거에 가중치를 두는 건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먹였다고 해서 살충제를 안 썼는지는 확인되는 게 아니다? 예, 그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정말 긴장 어린 눈으로 쳐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농업사회학자 정은정 씨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달걀 좋아하시잖아요, 김성환 씨도. 그렇죠. 달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루에 한 개는 꼭 먹고 두 개 뭐 냉면에 들어가는 거 반 개 이런 거 다 따지면은 2개, 3개 먹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많이 먹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과자에도 들어가죠. 맞아, 빵에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잖아요. 자, 바로 그 달걀 파문이 이렇습니다. 오늘 행간에서 이 얘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어제 이른바 살충제 달걀로 인터넷과 SNS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뭐 유럽에서 이 검출됐던 독성 살충제가 국내의 한 농가에서도 검출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살충제 달걀이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 광복절 강탄 살충제 달걀 파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좀 팩트를 정확히 하자면 그러니까 그 똑같은 비프로닐이 검출된 농가는 하나인 거고 다른 농약이 나온 농가 2개가 더해져서 총 3개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광복절이 묻혔다란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제. 그러니까 광복절 휴일 아침이었잖아요. 네. 휴일 아침에 난데없이 살충제 달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SNS, 아니 온 나라가 막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 아주 사실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다 덮였다고 얘기할 그 정도로 정도였습니다. 파문이 컸습니다. 뭐 인터넷에서는 집에 있던 달걀 다 버리고 달걀 들어간 음식 금지령 내렸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요. 예. 이제 거실에 암탉이라도 키워야 할 판이다. 각자 도생 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까지 달걀 판매 다 중단됐고요. 그러니까요. 식당, 빵집, 구내식당 모두 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판매 금지령이 내리면서 저희 뉴스쇼에서도 어제 인터뷰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 호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이분이 독성 전문가세요. 이분과의 인터뷰 내용 잠깐만 들어보죠. 그 우리나라는 닭을 또 밀집 사육을 하잖아요. 예. 그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그 닭을 사육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약이라든가 다양한 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까 약을 안 쓸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아는데 네. 왜 이제 검사를 했느냐, 뭐 이런 말씀도 어제 교수가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농식품부 지금 모든 농장의 달걀 출하 중지시킨 상태고요. 전수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충제 달걀 파문, 이 뉴스의 행간 이면도 들여다보죠. 첫 번째 인간은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입니다. 가습기 제가 살균제. 말씀드리면서도 진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 무려 1,064명이 사망하는 진짜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살충제 달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달걀에 살충제가 들어갔는지. 모르죠.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은 관계당국의 안전불감증입니다. 언론에서는 뭐 작년 10월 국감에서 살충제 위험성이 처음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예.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6월에 CBS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지난 6월에. 예. 그러니까 이미 다 경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정부는 대응을 안이하게 했습니다. 이 산란기 사육 농장 전체가 아니라 선별 검사만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다가 이게 딱 걸려서 나온 거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A4 한 장 크기 닭장의 역습이다입니다. 닭장 크기가 그렇게 산란기 작아요? 닭장 크기가 정말 A4 한 장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한 마리를 가둬놓는 공간이 A4 용지 한 장. 예. 닭 한 마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진짜 사육되는 거예요. 어허. 그럼 친환경 농장에서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살충제가. 예. 모임한 친환경으로 주면 뭐합니까? 꼼짝없이 가둬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닭이 생활하는데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가 생기는 거고 그걸 잡기 위해서 강한 독성 농약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한 살충제가 있어요. 예. 그거를 계속 진드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람도 목욕 안 하면 근질근질하고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뿌렸는데 거기에 면역이 생기니까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살충제,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먹은 사료는 친환경인데 그러니까요. 그 위에 뿌린 거는 독성 농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친환경 음식 먹이면 뭐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공간에 가둬놓고 그냥 목욕도 안 시키고 생존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살충제 달걀 파동은 조금 더 싸게 달걀을 먹겠다는 인간의 탐욕, 집단 사육이 만들어낸 이 환경의 역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살충제 달걀보다 무서운 건 양치기 소년이다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요? 뭐 이솝 우화에 나오잖아요. 양치기 소년처럼 불신이 생기면 더 큰 위험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먹을거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제품 사서 누가 먹겠습니까? AA 파동 때는 그나마 달걀 비싸서 못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이번에 살충제 달걀 파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있어도 못 먹는 거잖아요. 불안해서 못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파동이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이 철저히 불신을 없앨 것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질문을 많이 주세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2부에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잔류 성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살충제는 닭에 있는 진드기나 이런 거를 잡기 위한 살충제입니까? 그렇죠. 뭐 계란을 직접 살포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렇게 밀집 사육을 하고 여름에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네. 닭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이라든가 진드기 때문에 예. 그 생기는 병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닭의 체내로 들어가서 달걀까지 온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 체내 흡수가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진드기가 매개체가 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닭의 체내 흡수가 되다 보니까 닭이 낳는 이제 달걀에도 그 성분이 네.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이번에 발견된 게 경기도 남양주하고 광주인데 네네. 두 곳 모두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었거든요. 네네. 친환경 산란계 농장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곳은 이런 살충제 같은 걸 안 쓴다든지. 먼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소식이 들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즉각 출하가 금지됐고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 등등에서 판매도 전면 중단됐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전수조사한다고 그러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농업사회학자 정은정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살충제가 달걀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뭐 제가 사실은 약품 동물약품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이번에 이 사태는 계속 주기적으로 그 살충제 그 잔류 농약 검사는 해왔었는데 예. 문제는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예. 그 생산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발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와서 우리가 급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그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그럼 아무런 무슨 제약 없이 살충제를 막 그냥 다 계사 안에 뿌립니까? 어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축산업이라는 것이 그 명확한 규준이 있고, 다만 이 친환경 그 양계업을 인증을 받으려면 쓸 수 있는 약품의 제한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예. 특히 이제 무항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그 기준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다고 예, 예. 뭐 그 친환경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막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농약에 대한 어떤 사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돼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이게 친환경에서 나왔다는 걸 보고 그럼 그 인증 안 받은 데는 전부 살충제 계란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친환경, 그러니까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가에서는 어차피 그 국가에서 좀 관리를 받고 그래요. 있는 예.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번에 더 발견이 빨리 된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행 농가의 경우에 약품 사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예, 그렇죠. 예. 그럼 뭐 앞으로 3일 동안이면 그 조사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뭐 그쪽을 잘 알지는 어허. 못하는데 일단은 그 정부에서 전수 조사에 대한 의지를 좀 밝히고 생각보다는 빨리 그래도 이 사태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3,000수 이상 되는 산란 농장에 다 전수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예. 3,000수 정도면은 거의 되게 적게 키우는 편이거든요. 지금 예, 현 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농장을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지금 결과를 좀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네네. 또 정말 궁금한 건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조사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고 해왔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뭐 이런 곳들 아니었나요?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환경 그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계산에, 그러니까 즉 축사 내에서 사용하는 그 약품이라든가 예.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이고요. 예. 지금 그 광주에 있는 농가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계산 내에다가는 절대 살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계사 바깥에 구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 그 바깥에 있는 해충들을 잡으려고 그랬으면 그 사료에 유입이 돼서 그 닭들이 먹었을 확률도 좀 있고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죠. 예. 조금 더 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이게 나왔다면 네네.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산란계 농장들은